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한 20년짜리 교육 플랜을 저 태어날 때 다 짜고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로드맵을 다 짜셨구나. 트루먼 쇼 주인공이 자기의 계획된 삶을 발견했을 때 충격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섬찟했어요, 그때는. 엄마의 플랜은 이거였어요. 명문 외고, 서울대, 외교관. 그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정하셨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뭘 시키고 이 나이 때는 뭘 시켜서 전인적인 교육을 완성하려는 목표가 있으셨다고 했어요.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A군.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적은 종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제 1년치 계획은 보통 탁상 다이어리에다가 좀 굵직한 것들은 그렇게 쓰고 한 달짜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비포에다가 이렇게 줄 직접 그어가지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날에는 이 중에 뭘 했는지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운동, 독서, 신문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씩 쓰던 계획표가 또 있어요. 숨 막혀. 되게 구체적으로 적죠. 무슨 문제집을 풀 거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영어 공부에도 어떤 영어 공부를 할 거고 이걸 이제 쭉 적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줄넘기 1000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 계획을 다 적어요. 진짜 마이크로 매니지를 했구나. 그건 프로그래밍이네. 계획표가 아니고 그쵸? 세상에. 그럼 이제 체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찍찍 그으면서. 하나씩 클리어할 때마다 찍 그으면서 체크, 체크, 체크. 올 클리어하면 쫙쫙 찢어서 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올 것이 왔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이 생기셔서 이제 아예 딴 살림을 차리셨다고. 엄마 목소리는 조금 기죽은 것처럼 들렸어요.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아빠랑 따로 산 지가 6개월이 넘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이 거의 세상 같은 사람들인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함을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기둥이 두 개가 막 흔들리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약간 마음을 확 닫았던 것 같아요. 벽이 되게 굳건해졌어요. 그때 확 선 그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때부터였어요. 엄마의 공부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네 애비한테 복수해야 된다. 너가 성공해서 아버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서 한 게 없다고 말해줘야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이 커질수록 더 저한테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순간부터 준수는 공부가 싫어졌다고 해요. 결국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외고 입시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칠 번 아이언 아시죠? 준수도 중학교 때 골프를 배웠어요. 성공하려면 골프 칠 줄 알아야 된다. 엄마 플랜에 따라서요. 그때 7번 아이언을 처음 잡았답니다. 외고 시험에 낙방한 뒤에는 7번 아이언이 매로 바뀌었습니다. 준비해라. 올 것이 왔구나? 준비하라고 하면은 그냥 바지 갈아입고 그렇죠. 맞을 때 입는 바지가 있었어요.
와, 이거 뭐 진짜 난 이건 너무 끔찍한데. 그 이제 피에 좀 이렇게 아예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피로 절어 있는 바지였는데 피나면 자꾸 바지를 버리잖아요. 빨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 빈도가. 그거는 뭐 빨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맞자 하면 이제 그거 입고 맞고 그랬죠. 이 7번 아이언이면 그냥 새잖아요, 새. 그거를 어떻게 매로 들을 수 있는지. 도대체 골프채로 맞을 만큼 잘못한 일이 뭐예요?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건 조는 것 같아요. 기대고 자고 엎드려서 자고 이러면 걸리면 이제 혼나는. 제가 공부하는 데가 거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공부하고 어머니는 안방에 계시지만 안방 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안 졸면은 뭐라도 소리가 공부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면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밖에서. 제가 졸아서 혼이 나기 시작하면 다음에 안 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서 어머니를 설득을 시켜야 됐어요. 한두 번이지 몇 번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설득할 게 남지 않아요. 잘못했다, 다음에 안 그러겠다, 어떻게 안 그럴 거냐,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운동을 하겠다, 한 적 없냐, 세수를 하겠다, 한 적 없냐,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냐, 잘못했다. 어쨌든 다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세션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션. 혼나는 게 길어지니까 시간이 낭비가 된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시간을 재서 맞으면 너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거다라는 어머니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재서 4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하듯이 맞았거든요. 아니, 정산하듯이 맞는 건 뭐야? 정산을.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졸고 훈계 듣고 맞고 공부하고 다시 졸고 훈계 듣고 맞고 공부하고 그렇게 무한 반복하다 밤을 새고 학교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요. 흘러내린 피가 굳으면서 바지가 살에 달라붙거든요. 진짜 바지를 떼어내면 살점도 같이 떨어져요. 교복에 핏물이 배어나올까 봐 휴지를 속옷에 덧대곤 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너덜너덜해진다고. 준수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지만 엄마는 지치질 않습니다. 엄마는 준수가 등교한 후에야 잠을 잤거든요. 오후 4시 하교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못 맞겠다고 막 잡고 막은 적이 있는데 이제 목 찔러서 죽으실 거라고 막 가위 들고 막 이러시고 베란다로 뛰어내리겠다고 막 뭐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옷 잡아 끌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크고 나서는 제가 그래서 안 맞겠다고 버틴 적이 없을 거예요.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까요? 준수의 휴대폰을 보면 단박 이해가 갑니다. 큐 인간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크 인간. 내가 전화하면 크 인간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무엇을 보고 아빠를 의지하겠어요. 아빠는 자기를 버리고 나갔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살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애가 아빠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나는 정말 인간적인 인간이 아니었었구나 그냥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빠 빨리요. 엄마가 다쳤어요. 연락을 받고 온 아빠가 엄마를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뭐 피가 많이 났었죠. 머리 꼭대기가 막 헤어질 정도로 애가 자기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때렸다는 거예요. 응급처치가 끝나고 아빠가 준수에게 묻습니다. 강준수, 솔직하게 말해봐. 어떻게 된 거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엄마를 때렸어요.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안 믿었죠. 그렇게 말하라고 엄마가 시켰니?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엄마를 때렸다고요.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해를 해놓고는 애한테 덮어 씌우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빠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이런 짓을 꾸민 거라고. 그리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엄마와 준수만 남겨둔 채로. 아... 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고 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게 사람을 되게 극한대로 몰아붙일 수 있어요. 준수는 결국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책을 펴도 눈에 들어오질 않고 당연히 성적은 떨어집니다. 엄마가 무섭지만 그렇다고 성적을 올릴 자신도 없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성적표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모의고사 전국 석차를 2,700등에서 1,200등으로 고쳤어요. 엄마는 만족하지 않아요. 다음엔 250등으로 고쳤어요. 그것도 안 된대요. 어떻게 고쳐도 엄마는 만족 못해요. 결국 7번 아이언으로 맞았어요. 새로운 체벌이 추가됐어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밥을 먹으면 자니까 밥을 못 먹게 하셨어요. 고3이니까 정신무장을 해야 한대요. 이틀째가 되니 배고픔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당연히 졸음이 쏟아지겠죠. 그때마다 엄마의 훈계와 7번 아이언도 어김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때 밤을 새고 혼이 났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잔다고 안방에서 누우시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실 책상에 앉으려는데 엉덩이를 댈 수가 없어요. 간밤에 맞은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요. 그냥 너덜너덜했어요. 뭐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상한 모르겠어요. 그래도 참고 앉았습니다. 그날 계획표 뭐 짜네 마네 이러고 앉아 있다가 잠깐 멍하게 있었어요. 그냥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때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죠. 맞자고 할 때 철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전날 세상이 끝난다고 느꼈어요. 학부모 입시 상담이 보였어요. 근데 뭐 입시 면담 가서 그거를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엄마가 학교에 오면 성적 위조한 것도 다 들통나겠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나오실까? 전날에는 모든 게 다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한테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아유, 엄마 시신은 안방에 그대로 두고 8개월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사람 같지 않게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거기 뒀어요. 거기 두고 옮긴다거나 숨긴다거나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문도 안 닫았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문 닫고 그 뒤로 계속 그 거실에 불을 켜놓고 살았어요. 뭐 악몽이라고 해야 될지 환청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아, 8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한 친아들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업용 접착제로 안방의 문틈을 밀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추락했습니다.